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박사과정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프리퍼런스 클래시피케이션의 딥러닝을 접목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번의 저널 미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자극이나 제품에 대한 프리퍼런스를 비교하고 그 프리퍼런스를 분류한 논문을 소개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딥러닝을 사용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이모션이 아닌 프리퍼런스와 관련된 딥러닝 기반 연구가 조금씩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컨퍼런스 페이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EEG를 사용하여 딥러닝 기반의 프리퍼런스 분류를 수행한 논문 한 편과 컨퍼런스 페이퍼 한 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의 2023년 3월 2일 게재된 논문으로 지금이 3월 10일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최근에 나온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SVM, KNN,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패턴 리코그니션을 통해 각 분류기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컨퍼런스 페이퍼로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식과 비교하여 딥러닝을 EEG 기반의 뉴로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논문은 SVM, KNN과 뉴럴 네트워크 패턴 리코그니션의 성능을 비교한 논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 데이터셋에 서로 다른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기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이를 피험자별, 그리고 ROI별, 그리고 성별에 따라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총 49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모티브 에폭 장비를 통해 EEG를 측정하였습니다. 실험은 총 30개의 광고 이미지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광고 이미지는 아래에 보는 것처럼 남성이 주로 관심 있을 만한 제품들, 그리고 여성이 주로 관심 있을 만한 제품들, 그리고 성별과 관계없는 약간 음식과 관련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험자는 각 이미지에 대해 like를 의미하는 좋아요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다음 이미지로 건너뛸 수 있는 이제 스킵을 누르도록 지시받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스킵을 누르게 되면 해당 광고를 좋아하지 않음으로 간주합니다. 측정된 EEG 데이터는 하이패스 필터, 노치 필터, 그리고 노이즈 제거 등의 전처리를 거쳤고 여러 문헌을 기반으로 총 27개의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추출한 27개의 피처 중에서 18개를 선택해서 최대 정확도를 얻고자 하였고 여기 아래의 3개의 피처는 그 중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피처를 나타냅니다. 각 3가지는 이제 외도와 첨도, 그리고 신호의 전력 밀도, 평균 빈도, 그리고 사인 파와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이러한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위한 피처 셀렉션을 위해서 먼저 이제 획득한 피처 데이터를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나눈 다음에 선호도 간의 이제 통계 결과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외도와 엔트로피 피처 같은 경우에는 추출된 27개의 피처 중에서도 선호도 간의 차이, 즉 이제 like와 dislike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큰 피처로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like와 dislike의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첨도를 의미하는 컬터시스 그리고 조트 파라미터, 밴드 파워 등의 선호도 사이에서 이제 차별화가 가능한 피처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선호도는 좋아요와 싫어요의 이진 클래스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진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VM,
KNN,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분류기로 사용하였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히든 레이어와 2개의 오픈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오버피팅과 이제 언더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수행되었고, 매트랩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비율은 여러 시도를 통해서 최적의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성능을 비교할 때 어큐러시를 많이 사용하지만 뉴로 마케팅 분야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것을 식별하는 것보다 선호하는 것을 식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선호도 간의 샘플 데이터의 수가 약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큐러시보다 센시티비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류기의 성능은 아래에 이제 4가지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는데요. 어큐러시는 분류기에 의해 올바르게 분류된 전체 샘플의 백분율을 의미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분류 에러라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는 1에서 어큐러시를 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시티비티는 실제 이제 파지티브인 것을 파지티브라고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을 의미하고, 스페시피시티는 네거티브인 것을 이제 네거티브하게 올바르게 분류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밀도를 뜻하는 precision은 이제 여기 ppv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올바르게 분류된 파지티브의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전체 49명의 피험자 중에서 채널에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그 특정 채널에 이제 잡음이 너무 많은 경우, 혹은 장비 혹은 기타 데이터 문제로 인해 일부 피험자가 좀 제외되어서 최종적으로 총 35명의 피험자 데이터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35명의 개별 피험자의 정확도를 확인해 보면 어큐러시가 80%가 넘는 피험자는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7명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해당 피험자 중에서도 일부 데이터는 선호도 간의 데이터 수가 매우 불균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6번의 피험자 같은 경우에는 총 28개의 데이터 중에서 25개를 좋다고 평가했고, 3개만 이제 안 좋다고 평가한 경우이고, 여기 25번이나 26번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like와 이제 dislike의 데이터의 불균형이 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편향된 분류 경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보면 여성 피험자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남성에서는 SVM 분류기가, 그리고 여성에서는 KNN 분류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채널 ROI에 따라서는 프론털 채널만을 사용한 경우 가장 높은 센시티비티를 보였고, 프론털 채널과 어시피털 혹은 이제 템퍼럴 채널을 포함한 경우 높은 어큐러시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흔히 알려져 있듯이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여기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프론털 영역이 큰 역할을 한다는 기존 이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피험자에 따른 분류기별 결과를 확인해 보면 SVM의 경우에는 총 244개의 샘플 중에서 181개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류되었고, KNN은 SVM보다 센시티비티가 높지만 디스클라이크를 라이크로 분류한 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뉴럴넷을 사용한 경우에는 밸리데이션과
테스트에 각각 15%의 데이터가 포함되었고, 나머지 70%가 이제 트레이닝에 사용되었고, 그 결과는 SVN과 KNN의 그 머신러닝 분류기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래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의 성능을 비교한 표인데요. 위에 두 데이터는 흔히 많이 보셨듯이 이모션과 관련된 데이터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셋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패러다임을 사용하였었는데 본 연구에서의 모델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저자들은 기존의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본 논문의 데이터가 좀 더 오리지널 데이터에 가깝고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무선 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호도 간의 불균형과 샘플 길이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한계로 보고 있고 추후 CNN 및 기타 잘 알려진 심층 학습 알고리즘과 추가 채널 셀렉션 분석을 통해 성능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실험 설계 시 선호도의 불균형을 좀 고려해서 광고 이미지를 선정했다면 이렇게까지 데이터 불균형이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분석에서 좀 더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데이터의 불균형을 고려하더라도 피험자 수가 본 연구는 이제 49명으로 거의 50명에 가깝고 다른 연구 같은 경우에는 5명, 11명, 16명, 많아도 이제 25명의 피험자로 피험자 수가 다른 연구에 비해 적게는 2배, 그리고 많게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에 비해 이 성능의 향상 정도가 너무 미미하고 그 성능이 너무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뉴럴 네트워크 또한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매우 간단한 구조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성능이 조금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조금 조절하고 그 구조를 조금 손본다면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첫 번째 논문과 유사하게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식과 비교하여 딥러닝을 EEG 기반의 뉴로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제한된 방법의 유효성을 조사하기 위해 두 러닝 기법을 독립적으로 수집된 2개의 뉴로마케팅 EEG 데이터셋에 적용하였고 각각의 데이터셋은 기존에 많이 접했던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는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데이터셋은 18에서 25세 사이에 피험자 25명의 EEG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EEG 데이터는 피험자가 4초 동안 제품 이미지를 보는 동안 14개의 채널의 이모티브 왜폭을 통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자극은 14개의 이제 서로 다른 제품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제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츠, 신발, 넥타이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각 카테고리에는 이제 3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총 42개의 서로 다른 제품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가 나타난 후에는 피험자는 제시된 제품에 대해 자신의 호감 또는 이제 비호감을 평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20일에서 71세 사이에 총 32명의 피험자에게
EEG가 기록되는 동안 전체 16개의 영화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6개의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영화 예고편은 할리우드 영화로 이제 액션, 코미디,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EG 신호는 이제 악업 채널의 비알러트 X 시리즈를 사용하여 기록되었고 예고편이 제시될 때마다 피험자들은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영화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영화를 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제 답변하도록 지시받았고, 현재 본 분석에서는 영화에 대한 호감도 지수에 대한 질문과 그 답변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영화에 대한 호감도는 총 10점 척도로 평가되었고, 추후 비교를 위해 1에서 5까지의 점수는 비호감으로, 그리고 6에서 10까지의 점수는 호감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두 데이터 모두 노이즈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0.5에서 40Hz의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였고,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그 스펙트럴 파워를 추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채널의 모든 스펙트럴 파워를 결합해서 하나의 피처 벡터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머신러닝 분야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이제 리그레션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모델의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도 이제 SVM,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모델에 대해 앙상블을 고려하였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 개별적으로 훈련하고 각 예측 변수를 평균하여 최종 예측 변수로 이제 사용하였습니다. 딥러닝의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드랍아웃 레이어, 맥스 풀링 레이어가 2번씩 반복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러닝 레이트, 모멘텀, 옵티마이저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0.2의 드랍아웃을 포함하였고, 액티베이션 함수로는 렐루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앙상블 모델과 딥러닝 모델은 두 데이터셋에서 개별적으로 훈련 및 테스트되었고, 첫 번째 소개해드린 연구에서 선호도 간의 데이터의 불균형이 이제 좀 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본 연구에서 또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 선호도 간의 데이터 균형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는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는 호감과 비호감의 비율이 4.5 대 5.5로 이제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는데요. 반면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는 두 번째 데이터셋에서는 68%의 좋아요와 이제 32%의 싫어요의 비율로 다소 조금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의 가중치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다수 클래스의 가중치를 줄임으로써 소수 클래스에 의한 오블류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모델의 성능은 어큐러시와 이제 F1 스코어로 평가되었는데요. 앞선 연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큐러시는 성능 평가에 대한 표준 척도이지만 고도로 불균형한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다수 클래스의 그 정확도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시전과 리콜의 이제 조합 평균으로 정의되는 이 F 스코어로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F 스코어는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고려하기 때문에 모델 성능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합니다.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은데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모델 모두 첫 번째 데이터 셋에서는 센스 레벨에 준하는 어큐러시와 좀 훨씬 더 낮은 F스코어를 나타내 성능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 두 번째 데이터 셋에 대한 분류 모델의 성능 결과는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딥러닝 모델이 앙상블 모델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데이터셋 1번과 관련하여 머신러닝 및 이제 딥러닝 모델이 프로덕트 초이스 예측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지 신호가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로 측정되어서 그 퀄리티 또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셋이 영화 예고편을 보는 동안에 뇌파를 측정한 것과 달리 첫 번째 데이터셋은 피험자가 제품을 보고 있는 4초 동안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양이 이제 다소 적었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특히 데이터 양이 적은 경우 딥러닝에서는 이제 관련 패턴을 학습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만큼 성능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두 번째 데이터셋의 성능이 훨씬 좋게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 EEG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성능이 좋다고 입증되었지만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로 마케팅 분야에서는 딥러닝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의 제가 진행했던 저널 미팅에서도 일부는 이모션에 관한 논문이었고 프리퍼런스라는 그 특정 관점에 대해서는 딥러닝 관련 연구를 찾는 것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드린 두 논문도 2023년, 2021년으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딥러닝 모델의 구조가 이제 기본 구조로 매우 간단하고 딥러닝의 성능 또한 이제 머신러닝과 유사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게 나타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기대하고 봤던 것보다 많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험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오늘 소개드렸던 논문처럼 데이터 임밸런스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논문 중에 하나에서도 데이터 임밸런스로 인해 선호, 비선호의 기준을 좀 더 스트릭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만큼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그 선호도라는 것이 첫인상처럼 보는 순간 혹은 아니면 제품을 접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그 절충 지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리퍼런스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된 연구를 좀 더 추가적으로 찾아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조사로 보았을 때 대부분 기본적인 CNN 구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고도화되고 아니면 이기지에 특화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좀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